쓰레기 매립장 포화로 부패, 감귤 반입이 금지되면서 농가에서는 감귤 품질 걱정에 부패과 처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납북이나 월북 전력 등 이념의 잣대로 배제된 4.3 피해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이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직 경찰관 등 8명이 보고를 먹고 중독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보고 조리 자격증이 없는 식당 주인에게 보고를 가져가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가 강력한 쓰레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 관광지로 거듭났습니다. 제주는 여전히 쓰레기 처리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감귤 부패과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가뜩이나 올해는 잦은 비에 부패과 발생이 많아 출하를 앞둔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귤 나무 아래 시커멓게 썩은 감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에도 상처를 입거나 썩은 열매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가을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잦은 비에 부패가 발생이 예년보다 20%가량 늘면서 농가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까지 포화돼 부패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담 옆에 쌓여져서 자연으로 썩게 만든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나 생각으로는 오염이 된다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 처리할 방법이. 올해는 특히 잦은 비 날씨로 인해 비상품 감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가에서 자체 처리할 물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패가는 농가에서 비가연성 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성과장에서 매립장으로 보내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시 지역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감귤 부패가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부패가만 200톤. 농협은 감귤 부패가를 비료로 만들고 있지만 전체 발생 물량의 10%에 그칩니다. 3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퇴비해서 필요하신 농가들한테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주도는 내년부터 감귤 산지 유통센터 11곳에 감귤 부패가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당장 올해는 농가별로 감귤밭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퇴비화라든지 아니면은 감량기를 통해서 감량을 통해서 감귤 폐자원들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잦은 비에 감귤 품질이 좋지 않은 데다 부패가 처리까지 비상이 걸리면서 감귤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150m 높이의 초대형 타워 건립 사업이 건축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부영주택의 중문 월드타워 건축 계획에 대해 전망대 위치와 경관에 대한 검토 조사 자료를 제출하라며 재심의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영주택이 중문 관광단지 16,530제곱미터 부지에 150m 높이의 전망대와 관광 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영주택은 2010년 사업을 인수받은 뒤 올 들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4.3 희생자는 14,000여 명, 유족은 6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념을 이유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아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4.3 당시 군경에 형을 잃은 이종신 할아버지. 4.3 평화공원에 위패가 모셔졌지만 2008년 보수 우익단체들이 불량 위패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철거됐습니다. 전쟁 통해 감옥에서 도망쳤다 군인에 잡혀 북으로 도주했는데 이를 빌미 삼은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정말 형무소에서도 반이상이 죽고 자기들 다 죽을 뻔했는데 북에 살았다는 조건으로 사람 피해자에서 제외됐다는 심정을 들 때 저는 너무도 억울하고. 이종신 할아버지처럼 이념의 논리에 갇혀 배제된 희생자를 조명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3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가폭력을 당한 사람 모두 희생자로 인정해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정당성을 완전히 독점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이제 인정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화해와 상생이 찾아지는 거고, 남한 안에서도 화해와 상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범위를 제한해 정부 4.3위원회에서 남로당원 33명의 위패 봉안을 거부한 것은 4.3 유족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4.3 진전이 된 속도에 비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념을 문제 삼아 4.3 평화공원에서 위패가 철거된 사람만 10명. 납북이나 월북 전력 때문에 아예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4.3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시 아라동과 봉계동을 잇는 애조로 구간이 착공 6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제주도는 2013년 착공한 아라동 동샘교차로에서 번영로까지 4.2km 구간이 오늘 개통돼 차량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북로와 연삼로 등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애조로 마지막 구간인 봉계동에서 조천읍 신촌까지의 3.8km 구간은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때 쓰레기의 섬으로 불렸던 보라카이가 1년 만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온 섬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취재입니다. 새하얀 산호해변과 눈이 부시게 맑아진 바다. 물고기가 훤히 보일 만큼 투명해졌습니다. 섬 폐쇄 결정을 할 만큼 쓰레기 문제가 심각했던 보라카이의 변화에 관광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혹시 아직도 조금 더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온갖 그 바다의 그 에메랄드빛에서 뭐 옥색, 남색빛까지 아주 너무 투명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기를 너무 잘했어요. 보라카이가 재개장한 이후 1년여 동안 쓰레기 정책에 투입한 예산만 200여억 원. 쓰레기 수거 차량 확대 등 시설적인 투자 외에 전담 인력 수십만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단속 전담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환경조례 위반 행위를 차단하고 관광업체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Boracay now, if we can say, this is ecotourism. More educated now on when we talk about environment. We have the beach, we have the water that we want to make it always clean. 쓰레기로 온 섬이 몸살을 앓는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 도내 쓰레기 매립장은 모두 포화 상태지만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미미한 상황. 원희룡 지사 역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의 비닐봉투 제공과 제주 전 지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역시 지난 8월 제주도 공무원 73명이 증원됐지만 쓰레기 정책 관련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 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상시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는 보라카이를 쓰레기 섬으로 만들지 않겠다며 쓰레기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쓰레기 처리난에 빠진 제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공립중등학교 교사 16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국어와 영어, 수학 등 23개 교과 교사 114명, 보건과 사서 등 비교과 교사가 46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이와 함께 사립 4개 법인 6개 학교에서 중등 10개 교과 교사 16명을 위탁해 선발합니다. 현직 경찰관들이 회식 자리에서 보거를 먹고 집단 중독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거 조리 자격이 없는 식당에 직접 보거를 가지고 가 요리를 부탁한 건데 한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들의 회식이 있었던 제주 시내 한 횟집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현직 경찰관 5명과 식당 주인 등 모두 8명이 보고 요리를 먹었습니다. 이들은 보고를 직접 가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에게 요리를 부탁했고 보고 내장 요리를 먹은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식당 주인은 보고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이 갖고 왔어. 모임인데 갖고 왔어.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다가 1시간 뒤에 막 복통이 이렇게. 이들은 식사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나서부터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8명 가운데 내장을 먹은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을 주도했던 54살 A 경감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집에 잘 가고 안 계시고 의식도 없으시고 나머지 좀 괜찮으시고 계시고. 보건당국은 해당 식당에 가건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리 자격증 없이 보고 요리를 내준 식당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연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59회 탐라문화제가 개막했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문화제의 가장 큰 볼거리인 제주문화 가장행렬이 진행되고요. 모레 폐막식엔 인기 가수의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탐라문화제와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기압 차이로 인해 초속 10에서 14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잘 해주셔야겠고요. 토요일엔 오전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19도, 서부와 남부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5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3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최대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오늘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장애인 전국체전에 선수와 감독 등 403명이 참가하며 육상과 수영 등 20개 종목에서 95개 이상의 메달을 따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이 제주 광어 대축제 개최를 기념해 어류 방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양식 수협은 연근의 어족 자원 조성을 위해 오늘 오전 제주시 조천포구에서 쏨뱅이 4만 5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주 광어 대축제를 기념해 이뤄진 것으로 축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귀포시 문섬 남쪽 100m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9톤급 어선 한 척이 침몰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보내 신고 20분 만에 배에 타고 있던 선장 52살 임모 씨 등 승선원 3명을 모두 구조했는데 운항 중 침수로 시동이 꺼졌다는 선장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상습적으로 행인들을 폭행하고 업무 방해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6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제주 시내 한 거리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산책 중이던 70대 여성을 폭행하는 등 2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행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편의점과 식당 등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귤 수확철에 교통 사망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감귤 수확철인 10월부터 12월 사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의 33.5%로 월 평균 6명보다 50% 늘어난 9명이 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